전라남도 작은 농촌 마을. 김순자 68세 논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3,000평, 평생 일군 땅. 하지만 요즘은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약 사고.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민수 40세. 착하지만 결혼을 못했습니다. 농촌 총각. 여자들이 농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넌 언제 장가가니? 순자는 걱정이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봄,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순자는 놀랐습니다. 정말? 누구랑? 국제결혼중개소에서 소개받았어. 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국제결혼? 어느 나라? 캄보디아.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캄보디아? 응, 엄마. 순자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 캄보디아는 안 돼. 왜, 엄마? 그 사람들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순자는 화를 냈습니다. 너 돈 줬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2천만 원. 뭐?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 그 돈 어디서? 엄마, 제가 대출 받았어요. 대출? 무슨 대출? 논 담보로.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 논을 담보로?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 결혼하고 싶어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민수야, 넌 돈 주고 여자 사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민수는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소피아를 만나러. 일주일 후 돌아왔습니다. 엄마, 소피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와? 다음 달 한국 올 거예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캄보디아 여자라. 가난한 나라. 돈 때문에 우리 민수한테 시집 오는 거겠지. 2024년 여름. 인천공항. 순자와 민수는 마중 나갔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작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소피아 25세. 가냘픈 체구 까만 머리. 소박한 옷, 커다란 가방 하나. 민수. 소피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달려갔습니다. 소피아, 왔구나. 순자는 뒤에서 봤습니다. 어린애 가난해 보여. 소피아는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 캄보디아 억양. 소피아는 90도로 절했습니다. 저 소피아예요.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차갑게 받았습니다. 그래, 어서 와. 집으로 가는 차 안. 순자는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캄보디아 여자구나. 민수가 2천만 원 주고 데려온 여자. 순자는 물었습니다. 소피아, 너 캄보디아에서 뭐 했어? 저 일했어요. 무슨 일? 공장 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가난하구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 일하세요. 무슨 일? 소피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축일. 건축 일꾼이구나.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제는? 언니 한 명 있어요. 그래. 순자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에휴, 가난한 집 딸이구나. 우리 민수가 불쌍해서 결혼해 주는 거겠지. 전라남도 집.
작은 농가주택,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소피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논이 보였습니다. 넓은 논. 와, 정말 넓어요. 응, 3,000평이야, 우리 땅.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넓어도 소용없어, 일손이 없어서. 일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내가 농사할 줄 알아? 아니요, 하지만 배울게요. 순자는 코웃음 쳤습니다. 농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봐. 집 안방 2개. 안방은 순자. 작은 방은 민수와 소피아. 소피아, 여기가 우리 방이야. 소피아는 짐을 풀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짐이 하나밖에 없네. 정말 가난한가 봐. 저녁 준비. 순자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나물.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피아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다 떨어뜨렸습니다. 아,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네. 죄송해요. 어머니,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그래, 알아. 나라마다 다르지.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밤, 소피아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어머니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소피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정말? 응. 엄마는 원래 낯을 가려. 하지만 소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소피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한 농촌 밤. 별이 많았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과는 달랐습니다. 소피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친구 찬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크메르어로. 찬이, 한국 왔어. 어때? 시어머니? 차갑네. 내가 말했잖아. 한국 시집살이 힘들다고. 알아, 하지만 괜찮아, 참을게. 소피아, 넌 왜 그렇게까지?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해볼 거야. 다음 날 새벽 4시. 순자가 소피아를 깨웠습니다. 소피아, 일어나. 네. 어머니? 농사 시작해야지. 소피아는 놀랐습니다. 새벽 4시예요, 어머니. 농사는 새벽부터야, 일어나. 소피아는 일어났습니다. 순자를 따라 논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 차가운 새벽 공기. 소피아, 여기 풀 뽑아. 네, 어머니. 소피아는 무릎을 꿇고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까? 캄보디아 여자들 보통 도망간다던데. 3시간 후, 소피아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소피아, 괜찮아?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순자의 차가운 시선이 더 아팠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농사가 쉽다고 생각했나 봐. 이제 알겠지, 얼마나 힘든지.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 순자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먹어. 소피아는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맵습니다. 왜? 매워? 조금 매워요, 어머니.
순자는 짜증을 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매운 건 당연하지 익숙해져야지. 내 어머니 익숙해질게요. 하지만 소피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매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 저녁, 순자는 친구 영희와 통화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며느리 왔어. 진짜? 캄보디아 여자? 응. 어때?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별로야. 농사 하나도 못해. 젓가락질도 못하고 한국말도 서툴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며느리 왔잖아. 손주 낳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순자는 걱정했습니다. 이 여자가 과연 우리 집에 남을까? 도망가면 어떡하지? 2천만 원 날리는 거야. 밤, 소피아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민수 몰래 핸드폰으로 찬이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크메르어로. 찬이 힘들어. 뭐가? 시어머니가 날 무시해. 농사일 시키고 새벽 4시부터 밤까지. 말도 차갑고. 찬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피아 그만두고 캄보디아와. 아빠한테 말해 데리러 갈게.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찬이, 조금만 더 참을게. 왜 그렇게까지? 소피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 논. 시험하고 싶어. 이 가족이 진짜 날 받아줄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지. 찬이는 놀랐습니다. 소피아 너 아직도 숨기고 있어? 응 아무도 몰라 내가 누군지. 그날 밤 소피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캄보디아 부잣집 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태도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야. 나는 알고 싶어.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가족으로 받아줄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가난한 척하자. 그래야 진짜 알 수 있어. 이름 소피아. 1999년생. 캄보디아 푸놈펜 출신. 하지만 순자가 아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소피아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캄보디아 푸놈펜 고급 주택가, 큰 저택 수영장이 있는 집, 소피아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소반, 50세, 건설회사 사장, 캄보디아 최대 건설사 중 하나, 연 매출 500억 원, 자산 100억 원 이상, 어머니 소피아, 48세, 푸놈펜 왕립대학교 경제학 교수. 소피아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영어, 과외, 피아노 레슨, 최고급 학교. 소피아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따뜻했습니다. 소피아 공부 열심히 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소피아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2018년 소피아 19세 푸놈펜 왕립대학교 경영학과 입학. 우수한 성적 영어, 유창 크메르어, 물론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태양의 후예. 소피아는 한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보고 싶어. 한국? 왜? 드라마 보니까 좋아 보여.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소피아 드라마는 드라마야. 현실은 다를 거야. 하지만 소피아는 한국 꿈을 꾸었습니다. 2022년 소피아 대학 졸업.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기획팀. 월급 300만 원.
캄보디아에서는 고액. 하지만 소피아는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다일까? 부잣집 딸로 평생 사는 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캄보디아 부자랑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거. 소피아는 다른 삶을 원했습니다. 2023년 가을, 소피아는 친구 찬이와 커피숍에 있었습니다. 찬이, 나 한국 가고 싶어. 한국? 어떻게? 유학 아니면 일. 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피아, 내 아빠가 허락할 것 같아? 너 외동딸이잖아. 알아 하지만 나 뭔가 해보고 싶어. 다른 삶. 찬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피아, 너 부자잖아. 무슨 걱정이야. 그게 아니야. 찬이, 난 진짜 사람들 만나고 싶어. 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체를 봐주는 사람들. 2024년 초, 소피아는 국제결혼중개소를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캄보디아 한국 국제결혼. 소피아는 클릭했습니다. 이건 뭐지? 중개소 설명. 한국 농촌 총각과 캄보디아 여성 연결. 소피아는 놀랐습니다. 한국 농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가난한 척하고 한국 가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할까? 진짜 날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무시할까?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실험처럼. 소피아는 부모님 몰래 중개소에 등록했습니다. 프로필, 이름 소피아, 나이 25세, 직업 공장 근무, 학력 고졸, 가족 아버지 건축 일용직, 어머니 주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가난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3개월 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프로필 사진, 40세, 한국 농촌 총각, 소박한 얼굴, 착해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민수를 선택했습니다. 영상통화.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예요. 민수는 어눌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소피아, 한국 올래요? 네, 가고 싶어요. 우리 결혼할까요? 네, 좋아요. 소피아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 갈 거예요. 아버지 소바는 놀랐습니다. 한국? 왜? 결혼할 거예요. 뭐? 어머니 소피아 또 놀랐습니다. 소피아, 무슨 소리야? 한국 남자 만났어요. 어떻게? 소피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났어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 소피아, 한국 시집살이 힘들어. 특히 농촌은 더 힘들어. 아빠는 어떻게? 내가 사업하면서 한국 많이 가봤어. 시집살이 무서워. 소피아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 저 가고 싶어요.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피아, 왜 그렇게까지?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면 되잖아. 소피아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시험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부자 딸로 보는지 아니면 소피아로 보는지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가방 하나, 돈도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하지만 비밀 계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5억 원, 부모님이 몰래 넣어준 돈. 소피아, 힘들면 쓰고 언제든지 캄보디아와.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안 쓸 거예요. 이건 비상용이에요. 제가 견딜 수 없을 때만. 한국 도착. 전라남도 농촌. 순자의 집. 소피아는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가난하네. 민수 2천만 원 대출받았다고 했지. 왜 그렇게까지? 소피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할까? 시험 시작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논에서 풀 뽑기, 허리 펴지 못함, 점심까지 일, 오후에도 일, 저녁 늦게까지. 순자는 소피아를 감시했습니다. 소피아 여기 못했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해. 소피아는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할게요. 하지만 밤에는 울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손에 물집, 허리 통증, 발에 상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친구 영희가 집에 왔습니다. 순자야, 며느리 얼굴 좀 보자. 소피아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피아예요. 영희는 소피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어린애 가난해 보이고.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잖아. 이에 돈 벌러 한국 온 거지 뭐. 소피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돈 때문에 왔다고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저녁. 순자는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너 캄보디아에 돈 보내? 소피아는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 부모님한테 돈 보내냐고. 소피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안 보내요. 정말? 네. 순자는 의심했습니다. 캄보디아 여자들 다 돈 보낸다던데. 저는 안 보내요, 어머니. 순자는 코웃음 쳤습니다. 거짓말이겠지. 나중에 돈 달라고 할 거야. 밤. 소피아는 찬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크메르어로. 찬이, 오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날 돈 벌러 왔다고, 캄보디아 가난하다고. 찬이는 화가 났습니다. 소피아 그만해. 당장 캄보디아 와.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왜 그런 소리 들어야 해? 소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이, 나 알고 싶어.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람으로 볼지. 지금은 날 가난하다고 무시해. 하지만 만약 내가 부자라고 하면 태도가 바뀔 거야.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 찬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피아 언제까지 숨길 거야? 모르겠어. 조금 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농사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4시도 괜찮았습니다. 손에 물집도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소피아, 김치 담가봐. 네 어머니. 소피아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맛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이상해.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이라서. 처음이면 배워서 해야지.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소피아 방을 청소했습니다. 소피아가 논에 나간 사이 짐을 뒤졌습니다. 뭐 숨긴 거 없나? 돈이라도 숨겨놨나? 순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그리고 책, 영어책, 경영학책.
순자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책을 펼쳤습니다. 안에 졸업장이 있었습니다. 푸놈펜 왕립대학교 경영학과 로이얼 유니버서티 오브 푸놈펜 배철러 오브 비즈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소피어.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여자가 대학 나왔어? 그것도 경영학? 순자는 더 뒤졌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소피아 가족 사진. 큰 집 앞에서, 고급 차 앞에서, 수영장에서.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소피아가 가난하다고 했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크지? 순자는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원래대로.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녁. 순자는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다르게.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어. 대학도 나왔고 집도 부자 같은데 왜 가난한 척하지? 하지만 순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야겠어. 밤. 소피아는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크메르어로 2024년 8월 15일. 한국 온 지 2개월 힘들다. 매일 새벽부터 일한다. 시어머니는 날 무시한다. 가난하다고.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라고. 돈 때문에 왔다고.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참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시험 계속한다.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으로 나를 받아줄지 확인하고 싶다. 조금만 더 참자. 소피아는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한 밤. 별만 빛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농촌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논일 집안일 요리 청소,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소피아 여기 풀 남았어. 내 어머니 다시 할게요. 소피아는 참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줌마들이 순자 집에 왔습니다. 영희, 옥순, 금자 모두 60대. 순자야, 캄보디아 며느리 어때?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별로야. 일은 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해. 뭐가? 순자는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소피아. 저 여자가 대학 나왔대. 뭐? 캄보디아 여자가 대학을? 응내가 짐에서 졸업장 봤어. 푸놈펜 뭐 대학. 아줌마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한 애 대학 나온 여자가 왜 한국 농촌 시집 와? 그러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서 의심돼. 사진도 봤는데 큰 집 앞에서 고급 차도 있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혹시 도망자 아닐까? 도망자? 응, 캄보디아에서 뭔가 잘못하고 도망쳐서 한국 온 거. 순자는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 모르지 조심해 순자야. 저녁. 순자는 소피아를 불렀습니다. 소피아 얘기 좀 하자. 내 어머니. 너 솔직히 말해봐. 소피아는 긴장했습니다. 네. 어머니? 너 캄보디아에서 뭐 했어? 일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무슨 일? 소피아는 망설였습니다. 공장일. 정말? 네. 순자는 의심의 눈빛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왜 짐에 졸업장이 있어? 소피아는 당황했습니다. 졸업장 보셨어요, 어머니? 응내가 청소하다가 봤어. 푸놈펜 대학 나왔더라.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어머니 대학 나왔어요.
순자는 따졌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했어? 공장 일했다고. 소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대학 나왔다고 하면 무시할까봐 무서웠어요. 순자는 화를 냈습니다. 무시? 내가 왜 무시해? 캄보디아 사람들 한국 올 때 대학 나온 사람 잘 안 온다고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만 온다고. 그래서 숨겼어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순자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대학 나왔어. 그럼 왜 한국 왔을까? 정말 민수 사랑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농협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 이 과장님, 저 대출 언제 갚아야 해요? 김민수 씨 3개월 후에요. 2천만 원 원금 상환.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개월 후 2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농협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추수하시면 되시잖아요. 추수해도 2천만 원은 힘들어요.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수확량이 적을 것 같아요. 민수는 걱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 힘들 것 같아. 왜? 민수, 대출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소피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5억 있는데 지금 말하면 될 텐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대신 말했습니다. 민수 괜찮아, 방법 있을 거야. 고마워. 소피아. 일주일 후 태풍 예보가 나왔습니다. TV 뉴스. 이번 주 토요일 강력한 태풍 북상. 전라남도 강풍과 폭우 농작물 피해 우려. 순자는 TV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태풍이 오면 논이 다 망해. 민수도 걱정했습니다. 엄마, 어떡하지? 물 빼는 작업해야 해. 배수로, 정비하고. 그래도 태풍은 막을 수 없잖아. 순자는 울었습니다. 우리 망했다. 대출도 못 갚고 논도 망하고. 소피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와야 하나 5억 있는데 지금 말하면.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음 날 소피아는 논으로 갔습니다. 혼자 새벽 논을 둘러봤습니다. 배수 시스템, 물길 여기 문제네. 소피아는 대학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토목공학 수업, 배수 시스템 설계. 만약 여기에 배수로를 추가하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소피아는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설계도, 배수로 위치, 물길 방향. 마침 소피아는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수, 이거 봐. 이게 뭐야, 소피아? 배수 시스템 설계도. 민수는 놀랐습니다. 소피아, 이거 내가 그렸어? 응, 대학에서 조금 배웠어. 대학에서? 뭘? 경영학 공부했는데 토목공학도 교양 들었어. 민수는 설계도를 봤습니다. 소피아, 이거 되겠는데? 해볼까? 민수, 그래, 해보자. 이틀 동안 민수와 소피아는 배수로를 팠습니다. 논 주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소피아 설계대로. 순자는 지켜봤습니다. 저게 될까?
소피아가 뭘 안다고. 하지만 민수는 믿었습니다. 엄마 소피아 대학에서 배웠대요. 대학에서 배수 시스템을? 네, 엄마. 순자는 의아했습니다. 소피아가 대학에서 그런 것까지? 토요일, 태풍이 왔습니다. 강풍 폭우 온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논이 무사하기를. 민수와 소피아는 논으로 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민수 위험에 들어가자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배수로 확인해야 해요. 민수와 소피아는 논으로 뛰어갔습니다. 논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만든 배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민수가 물이 빠져. 정말 소피아 내가 만든 배수로 작동하고 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논으로 갔습니다. 걱정하며 하지만 논은 무사했습니다. 물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벼는 멀쩡했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소피아가 배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진 거예요. 순자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다르게 처음으로 소피아 내가? 네. 어머니 제가 설계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논들은 다 침수되었습니다.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순자네 논만 무사했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내 논만 멀쩡해? 순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배수로 만들었어. 며느리? 캄보디아 여자? 응. 소피아가 설계했어. 대학에서 배웠대.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대단하네 캄보디아 여자. 우리도 소피아한테 배워야겠다. 순자는 처음으로 소피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순자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미안해. 네, 어머니, 내가 너를 무시했어. 대학 나왔는데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생각했어. 소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소피아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피아. 우리 논 살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순자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진심으로. 밤, 소피아는 찬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크메르어로. 찬이,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뭔데?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했어. 처음으로 웃어주셨어. 정말? 다행이다, 소피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럼 정체 밝힐 거야? 소피아는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 알았어, 소피아 조심해.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소피아가 대학에서 토목까지 배웠어. 경영학 전공인데 뭔가 이상해. 진짜 정체가 뭘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소피아가 누군지. 태풍이 지나간 후 순자는 소피아를 다르게 봤습니다. 소피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정해주세요.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소피아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순자가 친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출 2천만 원. 2개월 후 상환. 민수는 걱정했습니다. 엄마 추수에도 돈이 부족할 것 같아. 얼마나 부족한데? 한 1,000만 원.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어느 날 농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 씨 대출 연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2개월 후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못 갚으시면 논 경매 넘어갑니다. 민수는 충격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민수, 무슨 일이야? 소피아, 우리 2개월 안에 2천만 원 못 갚으면 논 빼앗겨. 소피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억 있는데 지금 말하면 다 해결되는데.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밤, 소피아는 찬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크메르어로. 찬이, 큰일이야. 뭔데? 민수 집안 논 빼앗길 수도 있어. 대출 못 갚으면. 찬이는 화를 냈습니다. 소피아, 당장 돈 내놔. 너 5억 있잖아. 찬이, 아직 아니야. 언제까지 숨길 거야? 시어머니가 진짜로 나를 가족으로 볼 때까지. 소피아, 너 미쳤어. 그 집 망하면 어떡해. 안 망하게 할 거야. 찬이, 내가 돈 줄 거야.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찬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피아, 조심해, 정말. 다음 날, 순자는 친구 영희를 만났습니다. 동네 슈퍼 앞. 영희야, 나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이야? 대출 못 갚으면 논 빼앗긴대. 2천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 부족해. 영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돈 없어. 알아, 그냥 하소연이야. 순자는 울었습니다. 평생 농사 지은 논인데 그 논 빼앗기면 난 어떻게 살아? 영희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야, 방법 있을 거야. 소피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슈퍼 안에서 물건을 사러 왔다가 순자와 영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도와야 하나?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도와드리자. 일주일 후 순자는 논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를. 민수야, 논 1,000평 팔자. 엄마, 논을 팔면 어쩔 수 없어, 대출 갚아야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가 결혼한 건 잘한 거야. 소피아 좋은 애야. 순자는 처음으로 소피아를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논 팔면 얼마야? 1,000평? 한 1억 정도. 그럼 대출 갚고 남겠네? 응. 하지만 소피아, 논이 줄어들면 수입도 줄어들어. 앞으로 힘들 거야.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1억이면 대출 갚고 충분히 남아. 하지만 논을 팔면 안 돼. 이건 어머니 평생 일군 땅인데.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내가 도와야 해.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얘기할까요? 그래. 소피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논 팔지 마세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뭐? 왜?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피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소피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 돈 있어요. 순자는 의아했습니다. 돈? 얼마나? 소피아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은행 통장.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잔액을 봤습니다. 5억 원.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야? 5억 원? 네, 어머니. 순자는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소피아, 이 돈 어디서 났어?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5억을? 네, 어머니.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잠깐만, 소피아. 내 부모님이 5억을 줄 수 있어? 캄보디아에서?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사실 제 부모님 가난하지 않아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소피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것,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이라는 것, 푸놈펜에 큰 집이 있다는 것, 대학을 나왔다는 것, 영어, 크메르어, 한국어를 한다는 것. 순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그럼 소피아, 너 부잣집 딸이야? 네, 어머니. 그런데 왜 가난한 척했어? 소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 시험하고 싶었어요. 시험? 네, 어머니. 한국 가족이 저를 진짜 사람으로 받아줄지,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줄지 알고 싶었어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캄보디아 가난하다고, 돈 때문에 왔다고. 맞아요. 어머니, 제가 그랬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태풍 지나고 어머니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웃어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가 진짜로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것 같아서. 순자는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소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했어. 돈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피아 무슨 일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소피아가 부잣집 딸이래. 네. 순자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5억 원? 소피아, 이게 뭐야? 소피아는 민수에게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민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소피아, 그럼 너 날 속인 거야? 아니야, 민수. 저 당신 진짜로 사랑해요.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민수는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소피아, 미안해. 내가 2천만 원 때문에 너한테 고생시켰어. 아니야, 민수, 저 괜찮았어요. 진짜 가족 되고 싶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소피아, 그럼 이 돈으로 대출 갚을 수 있어? 네, 어머니 쓰세요. 정말? 5억인데?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순자는 또 울었습니다. 소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대신 하나만 부탁드려도 돼요? 그래, 뭐든지 말해봐. 놈 팔지 마세요. 어머니 평생 일군 땅이잖아요. 그 땅 지키세요. 순자는 소피아를 꼭 안았습니다. 소피아, 너 정말 천사야, 진짜 천사.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피아 생각. 저 애가 부잣집 딸인데
우리 집 와서 농사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내가 무시했는데도 참았어. 왜 우리를 시험하려고 진짜 받아주는지. 순자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떨어졌어, 시험에. 소피아를 무시했어. 가난하다고,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순자는 소피아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피아 자니? 아니요, 어머니. 앉아요. 들어가도 돼? 네, 어머니. 순자가 들어갔습니다. 소피아 옆에 앉았습니다. 소피아 미안해. 어머니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순자는 소피아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너 정말 좋은 애야. 부잣집 딸인데 우리 집 와서 고생하고 나한테 무시당하고 그래도 참았어. 어머니, 왜 그랬어? 소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가족 되고 싶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족 되고 싶었어요. 순자는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소피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소피아를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처음으로 소피아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소피아 앉아. 오늘은 내가 할게. 소피아는 놀랐습니다. 순자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국 반찬들. 소피아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는 소피아 옆에 앉았습니다. 소피아, 어젯밤 생각했어.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어머니 괜찮다고 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 부잣집 딸인데 우리 집 와서 고생했잖아. 새벽부터 농사일 시키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소피아. 소피아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원했던 거예요. 진짜 가족 되는 게. 오전, 순자와 소피아는 농협에 갔습니다. 함께 대출 상담. 김민수 씨 대출 전액 상환하시겠다고요? 네, 전액 갚을게요. 소피아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2천만 원 이체해 주세요. 직원은 통장을 받습니다. 잔액 5억 원. 놀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고마운 마음.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대출이 상환되었습니다. 노는 지켜졌습니다.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소피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농협을 나오며 순자는 소피아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잘할게. 진짜 딸처럼. 소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순자야, 대출 갚았다며. 순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가 도와줬어. 며느리? 캄보디아 여자? 응, 소피아가.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대단하네, 며느리.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저녁, 순자는 친구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우리 집 와. 왜? 무슨 일이야? 소피아, 소개할게. 제대로. 영희가 왔습니다. 순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소피아.
캄보디아 부잣집 딸이래. 뭐?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고 대학도 나왔어. 그런데 왜 한국 농촌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 사랑해서. 영희는 감동했습니다. 소피아 정말 대단하다. 부잣집 딸이 여기까지.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일주일 후, 소피아는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줘? 농사 말고 다른 거, 사업 같은 거. 순자는 놀랐습니다. 사업? 무슨? 소피아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농촌 관광 유행이잖아요. 우리 논 이용해서 체험 농장하면 어때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체험 농장? 내 도시 사람들 오게 하고 벼 심기 체험, 추수 체험, 캄보디아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순자는 눈이 빛났습니다. 소피아 좋은 생각이다.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 배웠잖아요. 사업 계획서 만들어 볼게요. 순자는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소피아 정말 똑똑해. 한 달 후, 소피아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전문적으로. 어머니, 이거 보세요. 순자는 계획서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피아, 이거 내가 만들었어? 네, 어머니. 계획서에는 체험 농장 운영 방안, 예산 마케팅 전략 수익 예상 모두 있었습니다.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소피아, 너 정말 대단해. 대학에서 이런 거 배웠구나. 네, 어머니. 소피아는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2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정말? 네. 정부에서 5천만 원 지원해 준대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소피아, 내가 해낸 거야. 어머니 같이 한 거예요. 3개월 후 체험 농장이 오픈했습니다. 순자네 논 체험 농장. 토요일, 서울에서 가족들이 왔습니다. 10가족.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순자가 맞았습니다. 소피아도 함께. 오늘 벼 심기 체험할 거예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진짜 논이다. 순자와 소피아는 가르쳐 줬습니다. 벼 심는 법.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습니다. 점심. 소피아가 캄보디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목 캄보디아 전통 카레, 놈 반즉 쌀국수.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캄보디아 음식 처음인데 대박.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들었어요. 캄보디아 요리 정말 잘하죠?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며느리 대단하세요. 저녁, 체험이 끝나고 순자와 소피아는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소피아, 오늘 얼마 벌었어? 어머니, 150만 원 벌었어요. 하루에 150만 원. 네, 10가족 왔으니까 한 가족당 15만 원. 순자는 놀랐습니다. 소피아, 이거 대박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면 한 달에 600만 원. 1년이면 7천만 원 이상.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소피아,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어. 그날 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소피아 정말 대단하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소피아 정말 천사야. 엄마 처음에 반대했었잖아요. 캄보디아 여자라고. 순자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편견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민수는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소피아 인정해 주셔서. 당연하지, 소피아는 우리 딸이야. 일주일 후 순자는 소피아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상자. 소피아 이거.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봐. 소피아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 어머니 이건 내 결혼 반지야.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 이제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소피아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귀한 건데요. 괜찮아. 너 우리 집 며느리잖아. 진짜 딸이야. 순자는 소피아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소피아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줘서. 소피아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받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 그날 밤 소피아는 캄보디아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소피아, 잘 지내니? 아버지 소반이 물었습니다. 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가 이제 저를 진짜 딸로 대해주세요. 어머니, 소피아 씨 울었습니다. 소피아 다행이다. 엄마 처음에 걱정했었는데 한국 시집살이 힘들까봐. 괜찮아요, 엄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구나. 네 아빠, 저 후회 안 해요. 2주 후 순자는 마을 회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체험 농장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사람들 와요. 우리 며느리 소피아가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야 정말 부러워. 우리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순자는 웃었습니다. 소피아한테 배우세요. 소피아가 도와줄 거예요. 소피아는 일어섰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마을 살리면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소피아 고마워. 캄보디아 며느리 정말 훌륭해. 그날 저녁 순자는 영희와 통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정말 행복해. 그래, 소피아 덕분이지? 응, 소피아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어. 그리고 내가 변했어. 어떻게? 전에는 캄보디아 사람 무시했잖아.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하지만 이제 알았어. 사람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영희는 웃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좋은 쪽으로.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피아가 나를 가르쳐 줬어. 진짜 가족이 뭔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체험 농장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가족들이 왔습니다. 한 달 수익 600만 원.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소피아, 내 덕분이야 정말. 어머니 같이 한 거예요. 어느 날 소피아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 한국 오시고 싶어 하세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정말? 사돈들이? 네, 어머니 저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럼 모셔와, 소피아. 우리 사돈 만나야지.
소피아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럼 우리 사돈인데. 당연하지. 2주 후, 인천공항. 순자, 민수, 소피아. 세 사람이 마중 나갔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소반과 소피아 씨 나왔습니다. 소피아 부모님. 소피아가 달려갔습니다. 아빠, 엄마, 소피아. 가족이 안았습니다. 순자는 뒤에서 봤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사돈들이 부자라는데 날 어떻게 볼까? 우리 가난한데. 소피아가 부모님을 데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분이 시어머니 순자예요. 소반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 서툴지만 안녕하세요, 사돈님, 저 소반입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한국말을 하시네. 아, 네, 안녕하세요, 사돈. 소피아 또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님. 소피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제가 감사하죠. 소피아가 우리 집을 살렸어요. 차 안. 전라남도로 가는 길. 소반이 말했습니다. 사돈님, 소피아 전화로 많이 들었어요. 체험 농장 성공했다고. 순자는 웃었습니다. 내 사돈 소피아 덕분에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소반은 순자를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사돈님 고맙습니다. 소피아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순자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제가 처음에 소피아한테 잘못했어요. 소피아 씨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소피아를 무시했어요.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가난하다고. 소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사돈님. 소피아한테 들었어요. 하지만 사돈님, 이제는 다르시잖아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사랑해 주신다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피아 정말 좋은 아이예요, 사돈. 우리 딸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반과 소피아는 집을 봤습니다. 작은 농가주택,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사돈님, 집이 따뜻하네요. 순자는 부끄러웠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아니에요, 사돈님, 정말 좋아요. 소피아가 부모님을 안내했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가 제 방이에요. 소피아는 방을 봤습니다. 작은 방, 소박한 가구. 소피아 여기서 살았구나. 네, 엄마. 소피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겠다, 소피아. 아니에요, 엄마, 저 행복했어요. 저녁. 순자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한식, 된장찌개, 김치, 나물, 불고기. 소피아도 캄보디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목과 놈 반쯤. 사돈님, 많이 드세요. 사돈도 드세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반이 김치를 먹었습니다. 와, 맛있네요, 사돈님. 감사합니다, 사돈. 소피아가 담갔어요. 소반은 놀랐습니다. 소피아가 김치를? 네, 제가 가르쳤어요. 이제 우리 집 김치는 소피아가 담가요. 소피아는 감동했습니다. 사돈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한테 한국 음식 가르쳐 주셔서. 순자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돈. 소피아는 우리 딸인데. 밤. 소반은 순자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둘만. 사돈님, 얘기 좀 할까요? 네, 사돈. 소반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돈님,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 저도 반대했어요.
소피아가 한국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사돈 당연하죠. 특히 농촌은 더 걱정되셨겠죠. 맞아요, 사돈님. 한국 시집살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특히 캄보디아 며느리한테. 순자는 부끄러웠습니다. 맞아요, 사돈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소피아를 무시했어요. 소바는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님 괜찮아요. 지금은 소피아가 행복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사돈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소바는 웃었습니다. 사돈님 저희가 고맙죠. 소피아 진짜 딸로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다음 날 소반과 소피앗은 체험 농장을 봤습니다. 와, 소피아 이게 내가 만든 거야? 네, 아빠 어머니랑 같이요. 소반은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소피아 잘 만들었다. 사업 계획도 탄탄하고 마케팅도 잘하고 대학에서 배운 거 써먹었구나.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네, 아빠가 가르쳐 준 것도요. 소피아씨 말했습니다. 소피아 엄마 자랑스러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성공했다니. 점심, 마을 회관에서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피아 부모님 환영합니다. 소방과 소피앗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소반이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한국 시집 왔으니까 한국어 배웠어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소피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요. 체험 농장 정말 잘 돼요. 이제 다른 농가들도 시작했어요. 소반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딸이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쁩니다. 저녁, 소반은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사돈님, 제가 투자하고 싶은데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투자요, 사돈? 내 체험 농장 확장하면 좋겠어요. 더 큰 시설, 숙박시설도 만들고 캄보디아 음식 레스토랑도.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사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돈님. 제가 1억 투자할게요.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1억? 네, 우리 가족 사업이잖아요. 소피아도 여기 있고. 사돈 그건 너무.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받으세요. 아빠 진심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소방과 소피앗은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순자는 사돈들을 안았습니다. 사돈 고마웠어요, 정말. 사돈님 저희가 고맙죠. 소피아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사돈. 소피아는 우리 딸이에요. 진짜 딸. 소피앗은 울었습니다. 사돈님 고맙습니다. 소반도 순자를 안았습니다. 사돈님,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내 사돈 가족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내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시다. 그죠, 어머니? 응, 소피아 너. 정말 복 많은 아이야. 어머니 저야말로 복 많아요. 어머니 만나서. 순자는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소피아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늘 사돈들이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 처음에는 긴장했다.
부자 사돈들이 우리 가난한 집을 어떻게 볼까 걱정했다. 하지만 걱정 필요 없었다. 사돈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존중해줬다. 1억 투자도 해주셨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소피아가 좋은 집안 딸이구나. 하지만 소피아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겸손하다, 착하다. 우리 집에 와서 농사일하고 시집살이하고 나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았다. 왜? 진짜 가족 되고 싶어서 마음으로. 나는 소피아한테서 배웠다. 진짜 가족이 뭔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소피아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이 돼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소반의 투자로 체험 농장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설, 숙박 펜션 5동, 캄보디아 음식 레스토랑,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한캄 체험 농장, 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가 만나는 곳, 오픈 첫날, 방송국이 왔습니다. KBS 지역 뉴스, 여기는 전라남도 한캄 체험 농장입니다. 국제 결혼 성공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리포터가 순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르신 처음에 캄보디아 며느리 반대하셨다고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캄보디아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어요? 며느리가 진심을 보여줬어요.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집 위기 때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농장도 며느리가 만들었어요. 리포터는 소피아를 인터뷰했습니다. 소피아 씨 한국 시집살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로 대해주시니까요. 카메라는 순자와 소피아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웃으며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감동적이다. 우리도 편견 버려야 한다. 국제 결혼 성공 사례. 한캄 체험 농장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3개월치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소피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TV 나와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나 봐요. 일주일 후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순자 씨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귀농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상금 3천만 원 드립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천만 원? 네, 그리고 대통령 표창도 받으실 겁니다. 순자는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소피아, 내 덕분이야 다. 어머니 같이 한 거예요. 시상식 날 서울 정부 청사. 순자와 소피아는 함께 갔습니다. 민수도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관이 상을 줬습니다. 김순자, 소피아 씨 두 분의 노력으로 농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모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가난하다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십시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청중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 계획은? 순자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다른 다문화 가족들 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농촌 국제 결혼 가정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 경험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진짜 가족 되는지. 기자들은 감동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3개월 후 순자와 소피아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많은 시어머니들이 왔습니다. 베트남 며느리, 필리핀 며느리, 태국 며느리, 여러 나라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며느리가 한국말 서툴러서 답답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소피아도 처음에는 한국말 서툴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며느리 언어도 배워보세요. 제가 캄보디아 말 조금 배웠어요. 소피아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줌니업 안녕하세요. 오쿤 감사합니다. 크뇽 슬란 느악 사랑해요. 시어머니들은 따라했습니다. 웃으며 강연이 끝나고 한 시어머니가 순자에게 왔습니다. 순자 씨, 저 필리핀 며느리 집 나갔어요. 2년 전에. 왜 나갔는데요? 제가 구박했어요, 많이. 한국 음식 못한다고, 청소 못한다고. 지금 후회돼요. 며느리 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사과하세요. 며느리한테 연락하세요. 미안하다, 돌아와라. 말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그죠, 어머니? 응, 다른 가족들도 우리처럼 행복해지면 좋겠어. 소피아는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응, 기억해. 어머니 합격하셨어요. 뭐가? 진짜 가족 시험이요. 처음에는 떨어지셨지만 결국에는 만점 받으셨어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소피아, 고마워. 나를 변화시켜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6개월 후 마을 전체가 변했습니다. 한캄 체험 농장 성공 후 다른 농가들도 국제 결혼 가정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음식 레스토랑, 필리핀 공예품 체험, 태국 마사지 센터, 마을이 다문화 관광 마을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TV 다큐멘터리 팀이 왔습니다. 기적의 마을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순자와 소피아 이야기, 그리고 마을 변화. 방송 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배우고 싶다. 국제 결혼 가정들 존중하자. 다문화가 희망이다. 어느 날 정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소피아 씨, 국무총리 표창 받으실 겁니다. 다문화 사회 통합 공로로 시상식 날 순자와 소피아는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총리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를 무시했으니까요. 하지만 변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다른 분들도 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사랑만 있으면. 그날 밤 캄보디아 소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사돈님, 축하해요. 뉴스 봤어요. 국무총리 표창 대단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사돈 고맙습니다. 다 소피아 덕분이에요. 사돈님 아니에요. 사돈님이 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여셨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 우리 정말 좋은 가족 됐죠? 네, 사돈님.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국경 넘어서 1년 후 소피아가 발표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제가 임신했어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 네, 어머니 3개월이에요. 순자는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소피아 축하해. 우리 손주 한국 캄보디아. 둘 다 닮겠네. 네, 어머니. 어머니 손주 이름 지어주실래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내가 지어도 돼? 네, 어머니.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남자아이면 한솔. 한국과 캄보디아의 첫 소나무. 여자아이면 하늘. 국경 없는 하늘처럼. 소피아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9개월 후 소피아는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아들. 이름은 한솔. 캄보디아 이름은 리티 태양. 한솔 리티. 순자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한솔이 예쁘다. 한국 캄보디아 둘 다 닮았어.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두 나라 아이예요. 순자는 손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피아 반대했으면 이 아이 못 만났겠지. 정말 다행이야. 마음을 열기를 잘했어. 3년이 지났습니다. 한솔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귀여운 아이. 한국어도 하고 크메르어도 했습니다. 할머니, 야이, 할머니. 한솔이는 두 언어를 섞어 썼습니다. 순자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한솔이 할머니한테 와. 한솔이는 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한캄 체험 농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매주 주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순자는 꿈만 같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대출 못 갚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소피아는 더 바빠졌습니다. 농장 운영, 다문화 가족 상담, 강연 활동, 책도 썼습니다. 며느리 소피아, 국경을 넘은 사랑, 자서전, 순자와 소피아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감동적이다.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한다. 편견을 버리자. 어느 날 순자는 소피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소피아, 내 부모님
한국에서 같이 살면 어때? 소피아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응, 사돈들 나이도 많으시고 여기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 캄보디아에 아버지 사업 있으시잖아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사돈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 일주일 후 소반과 소피아 씨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2주를 위해. 사돈님 정말 괜찮으세요? 소반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살아요. 소반은 감동했습니다. 사돈님 고맙습니다. 저 사업 정리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사돈 사업을 정리하셨어요? 내 회사 팔았어요. 이제 손주 보면서 살고 싶어요.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큰 집방 5개, 순자방, 소방과 소피아 방, 민수와 소피아 방, 한솔이 방, 그리고 게스트룸. 사돈 이 집 어때요? 정말 좋아요, 사돈님. 5명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솔이 6명 가족. 저녁 6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 소반, 소피아, 민수, 소피아, 그리고 한솔이. 소피아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캄보디아 음식 반반. 어머니들 드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사돈 이 김치 소피아가 담갔어요. 소반이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소피아 잘 배웠구나. 소피아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소피아 씨 말했습니다. 사돈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한테 한국 문화 가르쳐 주셔서. 순자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돈. 소피아는 우리 딸인걸요. 주말 순자는 소피아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사돈 이거 한국 배추예요. 김치 담글 때 써요. 가르쳐 주세요, 사돈님. 저도 김치 배우고 싶어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좋아요, 사돈같이 담가요. 두 어머니는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웃으며 시장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두 분 사이 좋으시네. 내 사돈들이에요. 한국 캄보디아 사돈. 와, 정말 화목하네. 밤, 소바는 순자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사돈님 여기 살면서 정말 행복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사돈. 가족이 많으니까 좋아요. 사돈님 처음에는 저희 걱정했어요. 소피아가 한국 시집살이 힘들까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사돈 제가 처음에 소피아한테 잘못했어요. 알아요, 사돈님 소피아한테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시잖아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으시다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 고맙습니다. 소피아 보내주셔서. 사돈님 저희가 고맙죠. 소피아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6개월 후 소피아가 또 임신했습니다. 둘째, 이번엔 딸. 이름은 하늘. 캄보디아 이름은 메아크 구름. 하늘 메아크. 순자는 또 기뻤습니다. 우리 손녀 예쁘다. 어머니 손녀 이름 어머니가 지으셨잖아요. 그래도 소피아 내 어머니도 캄보디아 이름 지으셨어. 두 할머니가 같이 지은 거야. 하늘 메아크. 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가 만나 지은 이름. 어느 날
순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 편견을 버리고 가족이 되기. 많은 시어머니들이 왔습니다. 국제결혼 며느리를 둔. 저 처음에 캄보디아 며느리 반대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며느리는 대학 나왔고 똑똑했고 착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는데 우리 가난한 집에 시집 왔습니다. 왜?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를 사랑했고 진짜 가족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시집살이 시켰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청중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우리 집 위기 때 5억 내놨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순자는 청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세요. 딸로 보세요. 그러면 며느리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대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시어머니들이 순자에게 왔습니다. 순자 씨, 저도 태국 며느리 무시했는데 후회돼요. 지금부터라도 잘해주세요. 늦지 않았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한국 음식 가르쳐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하면 가까워져요. 5년 후, 한솔이는 8살, 하늘이는 3살, 순자는 73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소반과 소피아 또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동네 다문화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효녀야. 소반이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돈 정말 좋은 분이야. 소피아 또 자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 소반, 소피아, 민수, 소피아, 한솔이, 하늘이 7명. 큰 식탁? 소피아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한식과 캄보디아 음식. 다들 드세요. 한솔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만들었어. 하늘이도 말했습니다. 야이, 이것도 맛있어요. 하늘이 잘 먹네. 순자는 손주들을 봤습니다. 두 언어를 자유롭게 쓰는 아이들. 한국인이면서 캄보디아인. 캄보디아인이면서 한국인. 아이들 정말 대단해.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두 문화 모두 사랑하게 가르치셔서. 순자는 웃었습니다. 소피아, 내 덕분이지. 내가 날 변화시켰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소피아 고마워요.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8년 11월 20일. 오늘 정말 행복했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사돈들도 우리 집에 살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란다. 5년 전 내가 소피아 반대했던 게 정말 후회된다. 소피아는 내 인생을 바꿨다. 우리 집을 살렸고 마을을 살렸고 나를 변화시켰다. 며느리가 캄보디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사랑이다. 소피아 정말 고맙다. 내 딸이 돼줘서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10년 후, 순자는 78세,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한솔이는 13살, 하늘이는 8살, 그리고 막내 별이는 3살, 셋째도 태어났습니다. 순자는 손주 셋을 돌봤습니다. 소피아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다문화 가족대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법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소피아 국회의원이야. 정말 대단해. 한캄 체험 농장은 전국 최고의 농촌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연간 방문객 10만 명, 마을 전체 수입, 연 50억 원, 마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강연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가족이 되기. 많은 시어머니들이 순자 강연을 듣고 변했습니다.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 도움되는구나. 어느 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책 또 쓰려고요. 또 무슨 책? 어머니 이야기요. 내 이야기? 내 어머니가 어떻게 변하셨는지, 편견을 버리고 진짜 가족 됐는지. 순자는 부끄러웠습니다. 소피아, 그건 너무.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변할 수 있다는 걸.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소피아 써. 1년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편견을 버린 용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감동적이다. 우리도 변할 수 있다. 편견을 버리자. 순자의 집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순자, 소반, 소피아, 민수, 소피아, 한솔이, 하늘이, 별이 모두 웃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하지만 모두 가족, 진짜 가족. 순자는 사진을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하다, 정말.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소피아 생각.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 소피아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소피아. 우리 영원히 가족이야. 내 어머니 영원히 가족이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서로 사랑하면 진짜 가족입니다. 편견을 버리십시오. 며느리를 딸로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편견으로 보지 마세요. 마음을 열면 사랑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